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편 영상과 이어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편 영상에서 테니스 엘보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왜 빨리 낫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편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테니스 엘보를 좀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테니스 엘보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소개를 해드릴 방법은 그 테니스 엘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그 봉침 치료입니다. 봉침 치료는 한마디로 이제 그 봉독 약침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주사기에 이제 저희 한약재나 한약액 그리고 이제 그 봉독 약침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봉독을 주입을 해서 이 경혈점에 주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봉독 약침 같은 경우에는 이 벌을 실제로 잡아서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정제된 봉독을 이제 주사기나 어떤 약침 주입기를 통해서 그 경혈점이나 안 좋은 곳에 정확하게 주입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봉침 치료라는 말보다는 봉독 약침 치료라는 말을 좀 선호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봉독 약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어떤 소염 진통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이게 인대라든지 이제 결합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가 가벼우신 경우, 그러니까 초기인 경우에는 이 봉독 약침 치료를 주 2, 3회 정도 해서 한 10회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완치가 되시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지 않고 몇 개월, 몇 년 잘 지내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오래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봉독 약침을 쓴 경우에 테니스 엘보의 거의 대부분은 증상의 호전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봉독 약침은 맞게 되면은 이 부위가 약간 좀 붓고 가려운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잘못된 농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과민 반응이 나타나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전문가의 어떤 시술과 진단 하에 정확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 효과가 좋고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이제 문의를 하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침요법입니다. 침요법인데 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은 이제 침 치료를 하고, 요새 이제 양방병원에서도 IMS 이런 치료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바늘을 찔러서 이 부위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테니스 엘보를 그동안에 많이 치료를 해 보면서 이게 침도 많이 나왔습니다. 침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 봤는데 결국적으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얻은 결론은 좀 굵은 침을 사용을 하고 좀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테니스 엘보에 좀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침 맞아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얇은 침이 있고 좀 굵은 침이 있습니다. 이게 굵은 침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위에 이제 손상된 조직들, 이제 그 비정상적인 조직들이 있는데 그 비정상적인 조직을 한번 손상을 시키고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찢어 놓는 거죠, 그 부분을. 그래서 다시 이제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하고 면역 반응이라던가 염증 반응, 치유 반응이 다시 나타나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도침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도침이라고 해서 끝이 칼끝처럼 되어 있는 그런 침이 두꺼운 것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굵은 것들로 해서 몇 군데를 같이 치료를 하는 편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 치료는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봉독 약침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침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크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또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약물요법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한방에서 보면은 어혈을 없애준다는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처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소염작용과 함께 어떤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테니스 엘보를 빠르게 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테니스 엘보가 좀 심하시거나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겨자팩이라던가 아니면 맨솔에담 같은 것들을 발라서 흡수를 시키고 이제 뜨거운 수건으로 해서 이제 그 부위의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작업을 좀 몇 번 반복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혈을 없애주는 한약을 복용을 해서 좀 빠르게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또 그 잘못된 약제를 투여하거나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테니스 엘보는 많이 또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그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요 부위가 딱 그 힘줄이 있는 부위거든요. 이 힘줄이 있는 부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딱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배웠을 때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침으로 유명한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테니스 엘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 그 뒤쪽에 있는 등이라던가 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근육이 결려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 거기 그 피를 빼거나 침을 놓거나 해서 굳어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상완 이두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삼두근,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근막들,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전완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가 굉장히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팔과 관련된 신경이 이제 그 있는 이 경추 부분, 이 목 부분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등 부위라던가 목 부위라던가 이런 팔 부위, 이런 연관된 부분들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지만 만성적인 테니스 엘보는 좋아질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재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치료해도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또 이제 우리가 의사들도 요새는 많이 안 하고 있고 다양한 부위를 치료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치료 말고도 테니스 엘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 엘보 앓으시는 분들 보면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냥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신 여자분들이 이제 몸 전체적으로 근육과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60, 70% 정도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운동 쉬셔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조금 나아지시면 다시 라운딩 나가시고 뭐 탁구도 치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은 테니스 엘보가 제대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운동을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평소에 이제 그 수면 부족이라던가 음주 과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테니스 엘보가 또 잘 안 낫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또 음주는 적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이 테니스 엘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어떤 테니스 엘보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 한의원 가셔서 이제 침 치료 받거나 정형외과 가서 뭐 치료 받으실 때 원장님 왜 이렇게 안 나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 일단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내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이제 이걸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치료를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주로 많이 소통을 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관절 질환에 대해서 같이 좀 다루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뭐 허리 디스크라던가 뭐 무릎의 관절염, 그 다음에 목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다른 장암력 질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테니스 엘보는 과연 얼마나 치료를 해야 나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빨리 나으면은 한 초기 정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면 2, 3주 만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한 석 달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만성이거나 어떤 특수한 조건에 놓여 있으신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테니스 앨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과 주제를 가지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